네, 이번에는 센 888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 자, P는 이 두 2차식의 곱, 자, 그것이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고, Q는 자, 이 2차식과 이제 동일한 형태죠. 자, 그것이 0보다 작다 인데, 그때 명제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가 나올 텐데 그때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Q라는 녀석인데, 자, 제가 이걸 한번 일단은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죠. 마이너스 3에서 1. 그래서 이걸 수직선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자, 제가 Q를 한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에서, 자, 이게 1까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Q입니다. 아,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P인데, 자, 여기서, 자, 이 녀석이 M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져요. 어떤 M에 대해서는 이 참수가, 자, 이게 X축이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를 바로 이 축에다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고, X축 위로. 아니면, 이제 두 근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근을 가져도 이 두 근이 다 이 Q의 범위 바깥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한 발 걸쳐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자, 이 진리집합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이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 이거를 제가 이게 y라고 해놓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대로 보라색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겹쳐서 그려볼게요. 자, 원래 이거였죠, 이게.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근데 이제 옆에 이 녀석이 붙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둘 다 범위 밖을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이게 두 근이 있다고 치고,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이 Q라는 영역 있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 P가 이 안에 가둬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러면 한번 이쪽 이 사이에 있는 영역을 한번 보세요. 알파랑 베타 사이. 자, 여기에서는 이 녀석의 값은 음인데 지금 이 함수 값은 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 바깥에 새로운 범위가 P의 진리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한번 이렇게 걸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안 되죠. 왜냐하면 이쪽은, 자, 이쪽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이 음인데 지금 이 녀석이 여기서는 양이니까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제가 색칠한 이 부분. 이 부분이 P의 진리집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이렇게 걸쳐있는 형태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떠 있거나, 그렇죠? 완전히 떠 있으면 이 부등식에 영향 자체를 안 주겠죠. 혹은 자,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중근. 자,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근을 이거는 상관이 없죠. 아무 데서나 가져도 어쨌든 우리는 0보다 작은 걸 모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이 부등식의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면, 자, 첫 번째, 우선 이걸 먼저 적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은 0. 이 녀석의 판별식을 제가 이제 D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가 음수인 경우, 이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이 함수가 완전히 x축 위로 떠 있으니까
대세에 지장을 안 주겠죠. 이건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자, 판별식이 만약 0이라면 그러면 중근을 가질 텐데 중근을 가져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가 닿는다 한들 이 녀석은 어차피 x의 이 해당 값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걸 모으는 거니까 이 역시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두근을 가지는 경우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 이 경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두근이 이렇게 가둬져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수 원 근해 분리 공부할 때 우리 배웠었죠.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됐었죠? 자,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다. 이거는 이미 걸려 있는 거고. 자, 여기에서 0보다 크고 여기에서도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축이 사이에 있다. 까지 걸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여기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랑 여기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만 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바깥에 빠져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축이 2분의 m인데 자, 축이 자,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그리고 자, 함수에 마이너스 3이랑 1을 각각 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이게 같은 것까지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딱 같아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경우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까지 한번 적어보면 자, 이거는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을 그러면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4m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그리고 1을 대입했을 때는 이건 그냥 1이죠.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판별식은 자, 판별식 D는 m제곱 마이너스 4m. 자, 그래서 첫 번째를 풀면 이렇게 나오죠. 자, 0 m 4. 그리고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자, m이 0이랑 4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 이걸 다 합쳐야 되는데 자, 이건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m이 0보다 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면 첫째. 자, 이게 판별식 0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3에서 1, 자, 2분의 m이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다. 이거는 마이너스 6에서 m이 2 사이다니까 여기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가 2.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이거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 녀석은 자, 마이너스 4분의 9면 자, 이쯤 있겠죠, 이쯤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제가 색칠한 부분 3개가 다 겹치는 영역이 어디냐면 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m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0까지다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1, 2, 3번을 다 합치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m이 이게 다 붙어버리죠. 자,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0 0 들어가고 0에서 4까지 그리고 4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그래서 최소는 자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4,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